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주제는요, 이 야간 근무가 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던 밤이던 사실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밤에 업무하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쉽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낮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간호사, 경비원, 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심야에 근무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분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특히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새벽 시간대에 끊임없이 상하차로 이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과로사로 숨지는 경우를 이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이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기도 했고요. 이런 야간 교대 근무는 단순히 이 과로를 불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모여서 추후에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국제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요, 2007년도부터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나라와 이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몸의 어지러움증이나 아니면 두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속에는 이 생체시계라는 게 있고 이 생체시계에 맞춰서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막시밀리안 모저의 안 아프게 100년을 사는 사람 생체 리듬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보면 여러 국제 연구팀이 야간 근무 노동자와 교대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특히 유방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나중에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요, 몇 년 전 저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강사로 일하기 전에 제 직업은 호텔리어였습니다. 이 호텔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근무를 해야 했었고, 호텔 안에는 여러 포지션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밤낮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프론트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낮에 일하고 어떤 날은 밤에 일했겠죠. 그렇게 스케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밤에 업무하는 날은 제가 낮에 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이 낮에 잠을 자려고 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깼다 잤다를 반복하면서 이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간은 길었는데 일하려고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이 머리도 맑지도 않고 항상 기분이 공중에 뜬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오래 잤는데 왜 그럴까? 그냥 그러고 언젠가는 익숙해지겠거니 하고 제 몸을 방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여성계 질환을 겪은 적이 없었는데 이 이후로 한 3년차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생리불순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작은 근종이 찾아와서 이 몇 달간은 산부인과를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호텔에서 함께 같은 포지션에서 근무를 했었던 남자 선배도 있었는데 이분도 새벽 시간대만 되면 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진다고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몇 달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호텔리어만은 아닙니다. 제 사례를 소개해드려서 그렇지 제 고등학교 동창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은 서울대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합격 후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한 이유를 조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안 그래도 이 병원 내에 위계 질서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3교대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점점 지쳐가는 걸 느끼게 되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두통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생리불순도 오고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을 달고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무리가 되면 결국에는 내 몸을 혹사시키는 일도 되겠구나라는 불안감에 이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토록 원했던 이 대학병원에서의 간호사 일은 그만두고 현재는 동네 작은 의원에 취업을 해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의 공통점만 보더라도 이 몸이 쇠약해지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요. 결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저도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는 연봉도 웬만한 대기업만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근무가 맘처럼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겠죠. 저도 그 이후부터는 숙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체온도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면역력이죠. 그런데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37% 감소를 해서 암에 취약해지는 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몸의 컨디션이 지속되면 또 어떨까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런 스트레스에도 취약해지고 그리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는 정신적 질환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 대학의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활동 시간이 낮과 밤으로 끊임없이 바뀌면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고 P53 유전자가 파괴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증 혹은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산소 결핍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소가 모자라면 종양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이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와 과로를 하는 시간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야간 근무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 지금은 한국도 그렇지만 야간 수당을 낮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야간 근무가 신체적으로 무리를 준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야간 근무가 단순히 피로하다라는 느낌만으로 넘어갈 작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신 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3교대 근무를 했었던 것처럼 낮에 자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당시에 집에 커튼이 없어서 그냥 햇볕을 받은 채로 좀 잠에 들곤 했었는데 사실 이게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비치면 사람의 뇌는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암막 커튼을 친다던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잠들기 전에 만지작거리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멀리 해주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안 좋다는 건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SNS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재미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잠깐 한 것 같았는데도 1시간 이상이 훌쩍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밤에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면 이 몸에서는 햇빛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고 결국에는 생체 리듬이 깨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느라 잠을 미루는 사람들은요, 결국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요즘에는 잠들기 전에 항상 이 스마트폰은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두고 자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잠을 잘 자기 위한 환경부터 조성을 해주시는 게 불면증을 없애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수면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 30분 정도는 일광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이 신경세포 기능과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고요.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 하루 평균 30분 이상 햇볕을 쬐지 못하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어져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더라도 좀 산책을 하거나 일광욕을 쐬주시는 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족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족욕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족욕을 수면 1시간 전에 해주시면 효과적이니까 족욕을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릴렉스한 방법으로 좀 수면에 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현재 낮자닷컴에서 식물성 MSM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MSM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주무시기 이전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복용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숙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암뿐만이 아니라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기타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수면에 드는 시간을 잘 체크를 하셔서 몸의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잘 조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제와 맞게 평소에 잘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